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4학년도 임용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현대대수학을 8강에 걸쳐서 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좀 강의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용 시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이제 설명회 때도 많이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우선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면, 자, 보통은 이제 현대대수학 강의라고 하면은 군 이론을 강의하고, 그리고 환론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세론을 강의하고,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강의 자료를 쓰고 있는 이 책은 전공수학 원론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준비 중인 책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책을 낸다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뭐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책의 형태를 갖춘 건 아니지만, 전공수학의 9과목,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론의 제일 처음 부분은 이제 제5장 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거기 자료실에서 다음 주 자료도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 자료는 이제 동형 정리에 대한 제9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군을 다 하고, 그 다음 환을 다 하고, 체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본 이론을 먼저 합니다. 기본 이론. 그래서 군도 있고, 환도 있고, 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체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유기적으로 알아보고요. 기본 이론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으로 가서 다시 이제 군, 환, 체를 다루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는 원래는 제가 이제 현대대수학 부분만 따로 해서 제본 형태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직 작업이 남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대수학은 프린트는 계속 나갈 거고요. 별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만간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데는 일단 프린트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수업 보조 자료로 오늘 아마 카페에 올라갈 건데, 파노라마라는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네, 전공수학의 파노라마. 네, 요거는 이제 이북 형태로 출간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카페에 이거는 올려두겠습니다. 이북을 이제 사실 수도 있는데, 이북을 사시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저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북을 구매를 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일단 파일 자체는 카페에다 올려두겠습니다. 네. 요거는 말하자면 좀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인데,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원래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은 2021학년도 대비였나요? 그때 임용 시험을 앞두고 며칠 안에 며칠 안에 보면은 좋을 그런 자료로 처음에 이제 기획이 된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은 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옆에 두고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부하실 때 해당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죠. 매주 있는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수업 시작이 10시니까 이제 10시에 맞춰서 오셨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이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면 되겠어요. 9시 반. 근데 일단은 제가 복습 테스트는 9시부터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9시 복습 테스트가 이제 다음 주 자료 같은 건 9시까지 이제 준비는 일단 해 놓을 거고요. 9시 반부터 30분 정도 해서 수업 시작 전까지죠. 그러니까 10시 정도까지 네, 복습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그 당일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이제스트가 됐는지 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어려운데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잖아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제가 다 외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해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확인학습을 이후에, 그러니까 수업 종료 후 이제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시, 그러니까 뭐 10시에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은 복습 테스트 풀이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풀이는 강의입니다. 풀이는 강의. 그리고 확인학습은 뭐냐면은 이거는 해설이 이제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확인학습은 어차피 해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셀프 채점, RT나 확인학습은 일단은 셀프 채점이에요. 셀프 채점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좀 간략하게 어떻게 푸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가가지고, 선생님 오늘 얼마나 푸셨나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럼 그거는 뭐 하냐?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의 이제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어려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서, 네, 그렇게 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내 풀이가 맞는지 꼭 좀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카페, 근데 그 다음 카페 어디인지 다 아시나요? 다음 카페, 네, 그 심대원 팀 카페가 있는데, 그 아마 안내문에 다 주소가 있을 거예요. 뭐 카페 다음 몇인가?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시고, 그 모든 문의사항 같은 거는 뭐 카페 주소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 이 번호도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이 6765라는 거는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 20번째 항이에요. 20번째 항. 그리고 3125는 이거는 이제 양의 정수 꼴 중에서 네 자리수 유일한 거예요. 네 자리수. 뭐죠? 이게 5의 5제곱이에요. 5의 5제곱.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외우시기도 되게 편리하십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매주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이게 강의 자료도 강의 자료지만 여러분들 그 전공 수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게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노트를 만드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정도의 노트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나만의 이론 노트. 이게 노트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펀치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한테 너무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빼낼 수도 있는 형태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냥 A4 용지에 적어서 봉투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만의 오답 노트. 이런 노트든 오답 노트든 이제 나한테 맞는 맞춤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안 익숙해지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잘 익혀지지 않는 것들,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있을 때마다 봐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번 그 곤란을 겪었던 이론이 나를 또 괴롭히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오답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하는 실수의 패턴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적어도 내가 자주 하는 패턴을 실수를 적어 놓는다면은, 그럼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조금 리마인드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은 같은 실수는 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5장의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대수 구조와 군. 이제 군의 정의에 대한 거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 군의 정의를 써놨어요. 군이란 건 뭐냐면 이항연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항연산. 요 다시 이항연산이라고 돼 있죠.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함유하고 있냐면은 이게 G라는 것이 이 다시라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걸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G상의 이항연산 닷.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A, B를 G에서 꺼냈다. A, B를 G에서 꺼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A하고 B를 연산한 것도 마찬가지로 G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연산. 되는 예, 안 되는 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되는 예는 덧셈, 곱셈 이런 거 실수 위에 정의된 덧셈이나 곱셈 이런 거는 다 되죠. 그죠? 뺄셈도 됩니다. 그죠? 근데 나눗셈은 이항연산, 완벽한 이항연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수를 0으로 나눈 게 이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A, B, C 이런 것들은 다 그 G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A, B, C 이런 거는 다 G의 원소라고 했을 때, 결합법칙은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A 연산 B 연산 C 한 것이 A 연산 B 연산 C 한 거하고 결과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법칙은 보통의 연산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괄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연산이 중첩되어 있더라도 괄호가 필요 없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 여러 번 연산할 때 괄호가 불필요하다. 어떻게 괄호로 묶던지 상관없이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항등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항등원. 항등원은
이런, 자, 항등원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항등원. 자, 우선 제가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죠. 어떤 B가 존재하여 모든 A, G에 대하여 AE가 EA, 요 결과는 그냥 A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어떤 완성. 그러면 얘는 구조상 뭐예요? A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E가 하나 정해졌을 때 모든 A에 대해서 이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항등원이에요. 자, 역원도 있다라고 했네요. 역원은 거의 비슷한 문장이 되는데 얘가 앞에 나와요.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A, G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A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A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어떤 B인 G가 존재하여 A 연산 B 했을 때 또 B 연산 A 했을 때 이 결과가 다시 E가 나와야 돼요. 예. 요게 항등원. 요게 역원이에요. 역원. 이거는 그러니까 이 B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 요 B는 A 인버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A의 역원이다 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A 인버스라고 쓰는 것도 이게 모든 군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자, 우리가 여기 기호를 다시라고 썼잖아요. 근데 어떤 군에서는 이 다시라는 거 말고 다른 모양의 그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교환 법칙을 만족하면은 가환군이다 라고 했는데 이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A와 B가 G에 있다면 그러면 A 연산 B는 B 연산 A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립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가환군이라고도 하고 아벨군이라고도 하고 덧셈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은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 완전히 똑같은데 그런데 문맥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환군, 아벨군, 그리고 덧셈군. 세 개가 다 똑같이 가환군이란 뜻이에요. 같은 뜻이지만 연산의 기호가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연산을 쓰는 성향이 강합니다. 연산 기호로 플러스를 쓰는 성향이 강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플러스 연산을 쓰는데 굳이 가환군이라고 잘 얘기 안 해요. 예. 이쪽으로 갈수록 닷 연산을 쓰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문맥에서 좀 그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읽히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쓸 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뭘까요? 여권을 여기서는 A의 여권을 마이너스 A로 쓴다는 거. 여기서는 A의 여권이 보통은 A 인버스로 쓴다는 거. 요게 달라요.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여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군이라고 하면은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이 있고 그다음 여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항등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요거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항등원은 유일하다. E랑 F가 항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E와 F가 항등원이면은 E 연산 F가 뭐가 되나요? 자, E하고 F가 둘 다 항등원이 되면은 E 연산 F가 E가 항등원이니까 얘를 바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그냥 F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E랑 F가 항등원이니까 F도 항등원이에요. F 항등원이니까 E를 바꾸면 안 되죠. 이 결과가 E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항등원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둘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원은 존재한다면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등원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집합 X항의 1대1 대응의 집합이다. 1대1 대응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UT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X의 그 1대1 대응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체크하기 전에 어떠세요? 이게 군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자, 사실은 원래 군이라는 거는 이런 대상에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이게 뭘까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대칭이에요. 원래 대칭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1대1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면상에서 선대칭 어때요? 이거는 1대1 대응이죠. 그죠? 평면상에서 선대칭 하면은 점 하나가 점 하나에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선대칭은 역함수도 존재하죠. 바로 자기 자신이 역함수입니다. 그쵸? 이런 선대칭이나 아니면 회전 같은 것도 1대1 대응이죠. 좌표 평면에서 좌평면 1대1 대응입니다. 이런 것들이 군의 원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그냥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넌센스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대칭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치환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X가 유한집합, 원소가 N개인 유한집합일 때 이때 요것을 우리가 SN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 SN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SN은 임용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SN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1부터 N까지 원소들을 섞어 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 SN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AUTX가 자, 이거를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토모르피즘이라고 읽습니다. 오토모르피즘. AUTX 요거는 뭐냐면은 X의
대칭군인데 여기 책에는 제가 시메트릭 그룹만 써놨는데 이 오토모르피즘 그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온 거예요. 오토모르피즘 그룹. 이게 군이 되는 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소 하나를 좀 특정을 해볼게요. 일단 항등원이 되는 건 뭘까요? 항등원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 자, I라는 것을 내가 AUTX에서 뽑는데 이 I는 뭐냐면은 굉장히 게으른 애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예요. 우리가 함수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I. 여기다 정의역을 쓰고 여기다 공역을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라는 원소를 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 요게 항등원이 될 겁니다. 자, I는 이렇게 두고 우리가 FGH를 AUTX에서 하나씩 꺼내 볼게요. FGH를 AUTX에서 꺼냈습니다. 함수의 합성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F 합성 G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를 합성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F 합성 G 합성 H 한 거랑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X를 가해주면 먼저 H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FG로 계산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계산해요? G를 먼저 계산하고 또 F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F를 여기다 넣어주면 하는 게 H, G, F를 차례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우리가 X라는 걸 넣어주면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HX를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G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걸 다시 F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즉 양쪽에다가 X를 대입을 해주면 이쪽은 뭘 계산하는 거냐면 HX 계산을 한 다음에 FGX인데 그거는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F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X를 대입을 해주면 HX 계산한 거를 G에다 넣어주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F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항등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항등원이 있으려면 I랑 F랑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I랑 F를 합성했을 때는 자, 여기서 X를 계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볼게요. FX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I로 계산을 하려는데 I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 합성 I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X를 넣어주면 IX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근데 IX가 뭐였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X가 남겠죠. 그걸 다시 F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수식으로 적어준다면 I에다가 FX를 넣어준 거는 결국은 I가 아무것도 안 하는 I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F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FX라는 것은 X를 I에다가 먼저 넣어준 다음에 F를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I가 항등원이 되는 겁니다. 참, 이 I는 뭐라고 하나요? I는 요거는 이름이 항등사상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I는 항등사상. 자, 뭐가 남았나요? 군이 되려면 역함수가 남았죠. 그렇죠? 역함수. 그런데 역함수는
사실은 진정한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합성했을 때 항등 사상이 나오는 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이 F 인버스 합성 F 한 결과나 F 합성 F 인버스 한 결과나 I가 된다라는 게 이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바로 역원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SX가 즉 AUTX가 군이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SN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먼저 n이 3일 때를 보겠어요. n이 3일 때. 저기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4. S4에는 몇 개 원소가 들어있을까요? 우선 이 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S4에 들어있는 원소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1, 2, 3, 4라는 집합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 보통 S의 원소는 시그마로 써요. 시그마가 S4에서 왔다면은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요. 그죠? 4가지가 있어요. 1은 4가지. 4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1이 선택한 함수값 각각에 대해서 2는 이제 함수값을 몇 개 선택할 수 있나요? 자, 1이 만약에 2로 갔어요. 그러면 2는 2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로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4가지 경우가 있고 얘는 3가지 경우 그리고 얘는 2가지 결국은 얘는 나머지 남은 1가지 경우만 남아서 결국은 S4의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4팩개가 됩니다. 4팩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에다 쓸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 SN의 위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위수가 뭐냐? 군의 위수는 군 G의 위수라는 건 뭐냐? 위수는 이거는 G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G의 원소 개수. 치환군의 위수는 요거는 n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SN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함수니까 함수값을 다 적어서 나타내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그마는 요 하나의 예시로서 시그마를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1, 2, 3, 4, 2, 3, 1, 4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 1의 함수값은 2고요. 2의 함수값은 3이고 3의 함수값은 1이고 4의 함수값은 4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매번 원소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8개를 쓴다는 게 좀 낭비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클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이클 표기법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를 사이클 표기법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한다면 정의만 대단히 길어지고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이걸 사이클 표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1의 함수값인 2를 쓰는 겁니다. 1 옆에는 2. 그러니까 1 다음 함수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옆에는 뭘 쓰냐면은 2 옆에는 2의 함수값인 3을 쓰는 겁니다. 3. 자, 그리고 3 옆에는 뭘 써야 되냐? 원래 1을 써야 되죠. 그죠? 근데 1이 뭐예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은 원소가 뭐가 있죠? 4가 있죠. 그러면은 4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의 함수값은 그냥 4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닫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사이클 표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또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4는 뭐예요? 없어도 우리가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함수값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1, 2, 3만 보고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자, 반대로 얘를 리커버 해볼게요. 이걸 보고 이걸 리커버 해볼게요. 자, 1의 함수값은 1 옆에 있는 2죠. 2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했을 때는 2 옆에 있는 함수값 3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는 3의 함수값은 뭐예요? 돌아서 1이 나와야겠죠. 3 밑에 1을 씁니다. 4를 계산하려고 딱 갖다 댔더니 4가 없네요. 없으면은 안 변한 거예요. 한 개짜리로 지워진 거니까 그냥 4 밑에는 4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요런 거를 우리가 각각을 사이클이라고 해요. 요거는 길이가 3인 사이클이고 요거는 길이가 1인 사이클이에요. 길이가 1인 사이클은 그냥 생략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1, 2, 3 요거를 우리가 지금 1, 2, 3의 정체가 뭐였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아이를 그런데 이제 그 호환의 곱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했네요. 호환은 또 뭘까요? 치환과 호환. 시그마 Sn 일 때 이 시그마를 우리가 N치환이라고 합니다. N치환. 그런데 호환은 뭐냐면은, 호환은 길이가 2인 사이클이에요. 2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길이가 n인 사이클을 그 n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길이가 2인 사이클은 2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호환은 보통 타우로 생겼는데, 타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 3. 자, 1을 넣으면은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 나머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호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근데 증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은 증명을 생략할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모든 치환은 호환의 곱이다. 모든 n치환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n-1개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1개 이하의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에요. 제가 치환의 부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환의 부호를 하도록 하죠. 그 각각의 치환에는 우리가 행렬을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행렬을 어떻게 대응시키냐면은 치환과 행렬. 자, 치환에는 행렬을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얘가 제일 빠르니까. 자, n equal 3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n equal 3인 경우. 자, 3치환의 경우에 타우 아까 1, 3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첫 번째 원소하고 세 번째 원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행렬에 대응이 되냐면은 여기에 A, B, C를 넣었을 때 여기다 1, 2, 3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1, 3이 바뀌어서 1, 2, 3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1, 3이 바뀌어서 3, 2,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제1행에는 여기에 1이 와야 되겠죠? 제2행에는 여기에 1이 와야 되겠죠? 제3행에는 뭐예요? 여기에 1이 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치환에는 거기에 걸맞는 각 행, 강렬의 1을 하나씩 가진 행렬이 대응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치환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들. 이 치환 행렬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그 중에서도 호환 행렬은 특징이 뭐냐면 행을 바꾸는 거죠. 그죠? 자, 행을 하나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행과 행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그 행렬식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행과 행을 바꾸면은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맞아요? 자, 선형대수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공사 원론에서는 지금 이게 챕터 5잖아요. 앞에 하긴 한 거예요. 선형대수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요번 해에 수업의 스케줄은 선형대수가 이제 뒤쪽에 있긴 한데, 자, 행과 행을 교환하면은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모든 호환은 치환 행렬의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환의 부호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건 약간 사실은 순환논법이긴 해요. 네, 순환논법이긴 한데, 자,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게 가장 편리합니다. 시그마를 우리가 SN의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그마의 그 치환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시그마의 부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그 행렬식이에요. 누구의 행렬식이냐면은 시그마의 치환 행렬의 행렬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호환은 마이너스 1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2번과 4번을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2번과 4번을 결합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 자, 얘는 시그마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호환 하나를 계속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호환을 2번 곱하면 항등원이에요. 그러니까 호환 하나를 한 번 곱한 거랑 3번 곱한 거랑 5번 곱한 거랑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얘는 두 번 하면은 그냥
항등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해봤자 한 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시그마를 우리가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냈다 합시다. 타우 1, 타우 2, 타우 K. 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 K 값은 자꾸 변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아이의 부호를 조사해 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타우 1의 부호는 뭐죠? 타우 1의 부호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죠. 호환은 행을 바꾸는 거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의 K제곱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 치환은 여러 개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뭐는 변할 수가 없냐면은 이 K의 홀짝성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K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L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L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K의 홀짝은 불변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냐면 이 아이를 홀치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짝치환이라도 하기도 하는 게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즉 시그마의 부호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GN 시그마가 1이면 시그마를 우리가 짝치환이라 하는 것이고 SGN 시그마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걸 홀치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이클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클은 홀치환이냐 짝치환이냐? 사이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 사이클은 K 사이클은 부호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그래서 K 사이클 시그마라고 하면은 시그마가 짝치환인 것은 K가 홀수인 거고 시그마가 홀치환인 것은 K가 짝수인 거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이 1, 2, 3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풀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도 지울게요. 이제 풀이 자체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우선 1, 2, 3이라는 것을 호환의 곱으로 표현을 해보자. 근데 당장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하나를 바꿔보세요. 여기 1, 2, 3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2, 3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거 연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얘를 연산을 하려면은 자, 이 연산 결과는 먼저 1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1이라는 걸 넣으면 자, 1을 넣으면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자, 1을 넣으면 얘는 그냥 지나가죠. 그죠? 얘는 그냥 지나가요. 자, 여기는 보셔야 됩니다. 자, 1을 넣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자, 1을 넣어서 그냥 지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1이 와서 2로 됐죠. 그쵸? 그래서 이 결과는 1을 넣으면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것도 하나의 함수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사이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1부터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쓰고 닫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이들 함수값을 차례로 계산해서 닫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1을 먼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얘는. 그래서 1 지나왔어요.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1 옆에 2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를 넣었더니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자, 그런데 이 3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이 다시 1이 되잖아요.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2를 넣었는데 1이 된 거예요. 2를 넣었는데 1이 됐으니까 이거 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해볼게요. 3을 대입하면 여기 2가 되잖아요. 그 결과를 대입하니까 3이 되죠. 즉 3을 넣으면 그냥 3이 나오는 거예요. 쓸 필요 없죠. 나머지 원소 다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1, 2, 3에다가 2, 3을 연산하니까 1, 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여건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있죠. 호환은 여건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호환이 갑자기 이렇게 추상적인 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그런 어렸을 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24색, 48색 크레파스가 있으면은 그거 크레파스 한참 쓰다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 섞이잖아요. 그 섞이는 색깔을 이제 원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다 이제 다 꺼내가지고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네들은 얘에 해당하는 크레파스 찾아요. 다른 데 꽂혀 있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그럼 얘가 여기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크레파스 찾아요. 그러면 뭐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으면 얘랑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씩 바꾸는 걸 하면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계속 정리가 돼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얘는 마지막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1대1 대응이니까. 두 개씩,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들도 두 개씩 바꾸는 걸 계속 하면은 차례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모든 치환은 다 호환으로 해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호환 자체는 한 번 바꾼 걸 다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자신이 여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1, 2, 3에다가 2, 3에다가 여기다가 2, 3을 가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1, 2에다가 2, 3을 가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자, 연산하는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먼저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는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됐어요? 1, 2, 2, 3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순열은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N사이클은 항상 N-1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 2, 3을 호환의 곱으로 표현하시고 호환의 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최소값을 묻고 있죠. 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최소 몇 개 호환이 있어야 될까요? 자, 지금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얘는 뭐라는 거예요? 짝치환이라는 거예요. 짝치환. 두 개 곱으로 나타내니까 짝치환이잖아요. 자, 그런데 짝치환인데, 그럼 짝치환이면은 지금 두 개로 일단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로 표현이 될 수는 있다, 없다? 하나로 표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호환이. 그러면 하나로 표현이 안 되면 그러면 더 작은 개수로 표현되려면 이것 자체가 호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호환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호환이 아니니까 이게 최소인 거죠. 두 개보다 작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1, 2, 3, 4를 K개 호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호환을 아무것도 안 곱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항등치환이에요. 항등치환. 항등치환이 호환 빵개 곱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가 최소다라는 거고, 자, 1, 2, 3, 4를 K 호환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부분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자, 1, 2, 3, 4. 1은 2로 보내요. 2는 3으로 보내요. 3은 4로 보내요. 4는 자, 어떻게 할까요? 3, 4부터 바꿔볼까요? 뒤에 있는 3, 4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에다가 3, 4를 가했어요. 그러면 자, 1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그다음 2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2를 넣으면 2는 그냥 얘는 그냥 지나가요. 얘는 그냥 지나가고 2를 넣으면 이제 3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4가 나오고 그 4를 여기다 넣으면 다시 1이 나오죠. 즉, 3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계산 안 했죠. 4 계산 안 했어요. 4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다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는 쓸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 줄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요거 똑같은 걸 해주면 하나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1, 2, 3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1, 2, 3은 뒤에다가 2, 3을 해주면 앞에 1, 2가 남는다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계산한 거 1, 2, 2, 3 있으니까 따라서 1, 2, 3, 4는 어떻게 표현된다? 1, 2, 3, 4는 얘는 1, 2, 2, 3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3개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홀치환이라는 거잖아요. 홀치환. 그러면은 더 작은 개수의 호환으로 표현된다면 1, 2, 3, 4는 그냥 그 자체가 호환이어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호환은 아니잖아요. 1, 2, 3, 4는 그 자체로 호환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호환은 아니니까 뭐예요? 이거는 K의 최소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군의 대표적인 원소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 봤어요. 네. 지금 원래 이제 1절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